클라우드 서비스 조코드입니다. 자, 오늘은 그 클라우드에 대한 소개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자, 클라우드 앤 비하인드. 그래서 더 퓨처 오브 클라우드 컴퓨팅. 좀 우리가 미래에서 클라우드 컴퓨팅을 이용해서 어떻게 미래를 준비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을 위해서 좀 개념 위주로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제는 달리는 말과 경쟁하지 말고 달리는 말 위에 올라타라, 이런 개념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클라우드 컴퓨팅이 요즘에 많이 사용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오늘 수업은 일단은 클라우드를 아마존에서부터 시작을 했는데 아마존이 왜 시작을 했는지, 그리고 두 번째로 다양한 클라우드 컴퓨팅 종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요. 자, 세 번째로는 그 컴퓨팅에서 어떤 서비스를 현재 제공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구글의 AI 전략,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까지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프 아저씨가 1994년도 아마존을 설립을 했죠. 설립을 했을 때 정말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거를 다 팔겠다, 이런 걸로 해서 그 온라인 쇼핑몰을 만들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아마존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는 이제 책 가게로 책을 판매하는 사이트로 많이 알고 있는데, 정말로 모든 제품을 다 팔고 있다,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2006년도에 갑자기 아마존에서 그 클라우드, 그러니까 컴퓨터 파워를 빌려드린다는 그런 개념으로, 그때는 그 유틸리티 컴퓨팅 개념으로 좀 많이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그런 개념으로 컴퓨팅을 판매를 하겠다라고 해서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저도 그때 이제 IT에서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왜 그런 걸 할까, 이제 사실 의구심이 많이 들었었죠. 과연 그걸 이렇게 아마존이라는 데서 가능할까? IBM도 아니고 오라클도 아니고 이런 아마존에서 가능할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는 금방 이 AWS의 성장을 보면서 느꼈습니다. 자, 우리가 그 아마존이 우리가 이제 그 미국에는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해서 정말로 엄청나게 많은 판매를 하고 있는 주간이 있죠. 이 주간에는 또 가격 아주 저렴하게 팔고 있어서 정말 이 미국의 소비자들이 정말 엄청난 물건을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 기간 때 판매되는 양이 15%에서 20% 정도 된다고 할 정도로 많이 팔리고 있고요. 농담으로 이때 팔아서 1년 먹고 산다, 이런 얘기도 있을 정도로 정말 거래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기간에 이렇게 이제 오프라인에서만 판매가 되는 게 아니고 온라인에서도 정말 많은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점점 그 양은 증가를 하고 있고, 최근에는 우리나라 같은 외국에서도 많이 구입을 하고 있죠. 그런데 만약에 온라인으로 판매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런 메시지, 접속이 안 되거나 아니면 접속자가 너무 많아서 접속이 원활하지 않다, 이런, 만약에 블랙 프라이데이 때 이런 메시지가 나온다면 아마 제프 아저씨가 엄청나게 화를 낼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이 짧은 시간이지만은 이 시간에는 엄청난 거래량이 있기 때문에 몇 초, 몇 분이 중지가 된다면 판매량에 있어서 아주 큰 손해를 입게 되겠죠. 그래서 그 아마존에서는 자체적인 데이터 센터를 많이 만들었습니다. 많이 만들고 이 안에다가 정말 많은 서버, 스토리지, 이런 거를 구매를 했죠. 이런 사고를 예방을 하기 위해서. 근데 이제 문제는 이렇게 블랙 프라이데이 때 잘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진 이 성능, 이 용량들이 평소에는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이 많은 비용도 많이 들었는데 이것을 평소에는 5%, 3% 이렇게 사용하니 제프 아저씨가 또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래서 이제 생각을 했던 게 2006년도에 이렇게 이제 온라인으로 빌려준다, 이런 서비스를 시작을 했던 거죠. 그 당시에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기억을 못 하시겠지만 싸이월드 같은 데서 오히려 너무나
그 많은 접속자가 몰려서 서버가 다운되기도 하고 원활하지 않을 정도로 그때 우리 전 국민이 싸이월드에 빠져 있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생각에 이렇게 클라우드와 같은 공간을 이용을 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제 그 이해관계가 잘 맞았던 때였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구매를 하고 이제 판매를 시작을 했는데 그 이후에 정말 사업이 잘 돼서 아마존 외에도 뭐 마이크로소프트, 오라클, 뭐 IBM, 뭐 구글 이런 데들도 같이 이제 진행을 했었고요. 알리바바 같은 중국에서도 클라우드를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회사 같은 데서는 우리가 투자를 많이 해서 회사 내부에 이런 서버,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구축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회사들이 이렇게 클라우드를 보니까 이거는 뭐 적은 비용으로 우리가 큰 투자를 하지 않더라도 가능하겠네 이런 이제 기회를 엿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가 서버를 구축을 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센터라는 곳도 만들어야 되고 또 그것을 뭐 운영하기 위해서는 뭐 학습이나 아니면은 뭐 관리자, 뭐 전기 많은 시설들이 들어가야 됩니다. 전기 같은 경우에도 단전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전기도 뭐 이중화를 한다거나 아니면 자가 발전 준비를 한다거나 하는 식으로 이런 위험에 대응을 하고 있는데 이게 보니까 클라우드는 조금의 비용만 내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라서 회사들도 요즘에는 많이 이전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즈니스가 변경이 되더라도 빠르게 전환할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이 있고요. 뭐 이런 신기술 도입하는데도 더 다른 기업보다 더 빠르게 할 수가 있습니다. 뭐 고정비용, 뭐 인건비나 무슨 뭐 운영비 이런 것도 아낄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이라는 개념이 이제 출발을 했고요. 요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유틸리티 컴퓨팅, 뭐 그 당시에 좀 유행했던 뭐 그리드 컴퓨팅, 뭐 SOA, 뭐 버추얼라이제이션 이런 개념들이 다 이렇게 뭉쳐져서 요즘에 나오고 있는 클라우드 컴퓨팅 개념으로 이게 합쳐지게 된 것입니다. 그때 뭐 유틸리티 컴퓨팅이랑 뭐 그리드 컴퓨팅이랑 차이점, 뭐 SOA랑 차이점 뭐 이런 식으로 하도 얘기도 많이 있었는데 그당 참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자, 클라우드 컴퓨팅 개념에는 일단은 이 아래쪽에 보시면은 뭐 프라이빗 일단은 이제 그 내부에서 쓰는 용도, 회사 내부에서 쓰는 용도, 아니면은 이제 공개적으로 쓰는 용도, 또 이거 중간을 이렇게 좀 같이 쓰는 하이브리드 형태 이런 것도 있고요. 뭐 여러분이 많이 아시는 거는 서버로서 많이 사용을 하고 계시죠. 뭐 우리 리눅스 서버나 아니면 윈도우즈 서버로 이렇게 웹 서비스를 하신다거나 할 때도 쓸 수가 있고요. 이제 또 두 번째로 많이 쓰는 거는 뭐 구글 드라이브나 드롭박스처럼 스토리지 형태로도 클라우드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애플리케이션이나 모바일 환경에서도 최적화되어 있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뭐 아마존, MS의 애저, 구글의 GCP, 뭐 오라클, IBM, 뭐 알리바바 이렇게 아주 다양합니다. 보시면은 그 업체들이 다르지만은 제공하는 서비스는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그래서 뭐 여기 제공 안 하는 서비스도 있지만은 대부분이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고 있고요. 뭐 시간이 지나면서 또 다 유사해 간다 이렇게 이해를 또 하시면은 될 것 같네요. 중국에 만약에 사업을 하고 싶으면은 알리바바를 이용을 해야 되는 것처럼 이 각각의 좀 장단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게임 같은 서비스를 할 때는 오히려 또 이런 애저, MS의 애저 같은 게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브라질이나 이런 칠레, 남미 같은 데는 아마존이나 GCP가 이렇게 많이 데이터 센터가 없는 반면에 우리 MS 같은 경우에는 하도 이제 그 오피스나 아니면 윈도우즈 이런 배송들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저기 뭐 시골 같은 데도 시골이라고 하기엔 좀 하지만은 좀 이렇게 많이 대중화가 되지 않은 나라에서도 이런 MS의 파워는 정말 엄청나기 때문에 애저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간단하게 뭐 세 가지 우리가 말씀드린 아마존, MS 애저, 뭐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거의 비슷하고 이름만 다르다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AWS도 복잡하죠. 뭐 복잡하고 애저도 복잡하고 GCP도 복잡한데 우리가 이제 오늘 계속 말씀드릴 거는 구글의 클라우드 플랫폼 GCP 중심으로 설명을 드릴 거고요. 뭐 그 이유는 뭐 다 유사한 것도 있지만은 구글의 이제 AI 기능들이 좀 특화가 많이 되어 있어서 이쪽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설명을 드릴 거기 때문에 GCP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GCP는 일단은 데이터 센터들 안에서 동작을 하게 되고요. 아까 아마존에서 봤던 것처럼 전 세계의 데이터 센터들이 모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 센터들이 연결이 다 해저 케이블, 광 케이블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서 요청을 하던 간에 바로 빠른 리스판스, 응답을 받을 수 있는 환경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도 데이터 센터가 좀 들어왔기 때문에 여기는 좀 옛날 자료라서 업데이트가 안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도 이 광 케이블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저장한 데이터가 사실은 유럽에 저장이 될지 아니면은 저기 뭐 미국에 저장이 될지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이 정도로 빠른 속도로 전 세계에 걸쳐서 저장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구글 클라우드를 얘기를 할 때 이제 이렇게 크게 네 가지 분류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왼쪽에 보이는 온프라미스라고 하는 거는 이제 모든 걸 다 구축을 하는 거죠. 뭐 그 데이터 센터에서부터 뭐 네트워크, 스토리지, 서버, OS, 미드웨어, 뭐 데이터 애플리케이션까지 모두 다 구축을 하는 형태이고요. 이건 이제 우리가 기업인 학교 이런 데서 데이터 뭐 전산실 아니면 뭐 데이터 센터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해서 많이 구축을 해 왔었습니다. 이게 이렇게 이제 구축을 하면은 관리도 해야 되고, 뭐 서버에 연기도 공급을 해줘야 되고, 문제가 생기면은 또 고쳐야 되고, 뭐 온도도 맞춰줘야 되고, 네트워크에 문제가 있는지 이런 것도 봐줘야 되고, 또 무슨 뭐 OS가 업그레이드가 되면 이런 것도 따라가야 되고, 애플리케이션도 또 뭐 버그가 있으면 고쳐야 되고, 정말로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단지 장점은 내가 다 컨트롤 할 수 있다. 뭐 그런 장점인데, 이게 클라우드 나오기 전에는 방법이 이거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썼지만 이제 클라우드가 나오면서 사실은 다양한 방법들을 제공을 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가장 많이 쓰는 접근하시는 방법이 뭐 네트워크나 서버나 스토리지 이런 거는 빌려 쓰고 나머지 그 윗단 OS부터 뭐 미드웨어, 데이터, 애플리케이션은 내가 관리를 하겠어 이렇게 하는 게 이제 IaaS, 인프라스트럭처 애저 서비스라는 개념이고요. 여기 이제 컴퓨팅 엔진으로 뭐 아마존이나 뭐 애저나 뭐 GCP 이런 데서 제공을 하고 있는 방식이 되고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IaaS 같은 경우에는 뭐 CPU 몇 개, 메모리 몇 개, 뭐 내가 빌려서 쓸게 이런 식으로 계약을 해도 되고, 만약에 사용자가 증가를 하면은 뭐 CPU 몇 개로 늘려줘, 오토 스케일아웃 이런 기능도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플랫폼 애저 서비스입니다. 나는 OS 미드웨어까지는 다 빌려서 쓸 거야. 나는 거기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나는 내 프로그램, 애플리케이션하고 데이터에만 나는 관심이 있어. 이런 회사들 입장에서는 플랫폼을 다 대여를 해서 쓰고 나머지 애플리케이션하고 데이터와 관리를 하시는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우선 파스라고 이제 얘기를 부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애플리케이션 데이터도 다 그냥 우리는 그냥 빌려서 쓸 거야. 이런 게 이제 SaaS라는 개념이 되겠고요. 이것은 오히려 이렇게 관리하는 영역보다는 활용할 수 있는 영역에 더 관심이 많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뭐 많이 사용하시는 Gmail이나 구글 드라이브 이런 게 다 SaaS 형태로 제공하는 형태이고요. 예전에는 우리가 ERP라고 해서 회사 시스템도 다 구축, 온프라미스로 해서 썼는데 이제는 이런 것도 다 SaaS 형태로 빌려서 쓰는 형태로 진행이 많이 변경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에는 어떻게 보면 SaaS가 더 많은 활용할 수 있는 영역도 생기고 또 점점 사업이 번창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유를 하자면 온프라미스는 내가 하덕이나 뭐 도우 이런 것도 다 관리를 하는 방식이 되겠죠. 이렇게 되면은 내가 원하는 피자를 원하는 시간에 뭐 원하는 양만큼 만들어서 먹을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은 다 관리를 또 해야 되고 구축을 해야 되고 또 이런 전문적인 요리사도 있어야 된다. 이런 단점은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우리가 아이아스 같은 경우에는 뭐 홈플러스나 이런 데서 파는 피자를 이제 사다가 우리 집 오븐이나 이렇게 바로 구워 먹는 형태가 되겠고요. 뭐 파스 같은 경우는 비유를 하자면은 그냥 배달을 주문을 해서 배달을 해 먹는 식. 사스는 그냥 아주 뭐 나는 그냥 피자를 먹고 싶고 피자를 파는 곳에 가서 아주 좋은 분위기에서 고급 그런 서비스를 받으면서 먹겠다. 이런 게 이제 사스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클라우드 이렇게 아이아스, 파스, 사스를 제공해주는 업체들은 다양하고요. 이런 데서 많은 비즈니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말씀드린 이제 GCP 영역이 되겠고요. GCP에서 보시면은 뭐 왼쪽에 컴퓨터 엔진에서부터 뭐 앱 엔진 그리고 저장하는 공간 그리고 관리까지 모든 게 다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컴퓨팅 엔진이라고 하는 거는 IaaS라고 보시면 되고요. 앱 엔진 나는 그냥 프로그램만 관리하겠다 이럴 때는 파스 그리고 그 중간에 있는 이제 쿠버네티스 엔진이라고 해서 하이브리드 형태도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이제 컴퓨터 엔진이 되겠는데요. 컴퓨터 엔진도 요즘에 뭐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을 제공을 해주기 때문에 필요에 맞게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나는 그냥 애플리케이션만 관심 있어 이럴 분들은 오히려 앱 엔진을 쓰시는 게 더 장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앱 엔진 이렇게 이제 장점 나는 이제 애플리케이션만 쓰겠어 그러면 사실은 좀 이렇게 이전하거나 이런 데 단점은 있지만은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원하시는 형태로 쓰시면 되겠죠. 자, 우리가 버추얼 머신, 우리가 이제 여기 컴퓨터 엔진이라고 하는 부분은 뭐 아주 가장 일반적으로 그냥 우리 계약할 때 나는 원 CPU에 뭐 4기가 메모리로 쓰겠어 이런 식으로 이제 계약을 해서 쓰시면 되는 거고요. 이거는 사용량만큼만 계약을 해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앱 엔진에는 이제 프로그래밍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 것이고요. 이렇게 하시면은 나는 이제 프로그램 한 것만 이 플랫폼에 올려놓으면 자동으로 동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동작 시간 이런 방식이 아니고 이것은 콜 바이 건으로 해서 내가 몇 번 콜하면 얼마 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약을 하셔도 되는데 이거 비용도 아주 낮기 때문에 큰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제 하이브리드 형태로 뭐 도커나 쿠버네티스, 뭐 이거 컨테이너 엔진 이런 형태로도 쓰실 수 있고요. 이런 거는 한번 더 좀 더 자세한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요즘에 개발하고 많이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실습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 동영상 자료 유튜브에서 한번 찾아서 검색해서 한번 실습을 해보시는 것도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저장하는 공간이 이제 다양해졌죠. 예전에는 우리가 릴레이셔널, 이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형태로만 저장을 했었는데, 이제는 뭐, 사실 저장하는 데이터도 많죠. 뭐, SNS도 있고, 뭐, 유튜브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이메일도 있고, 아주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보면 릴레이셔널보다 난 릴레이셔널한 모델들이 더 다양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자기 목적에 맞춰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DBA라는 분들이 아주 프로젝트나 회사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었는데 요새는 하도 성능이 좋아져서 그냥 DBA 없이 쓰는 경우도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오라클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냥 너희가 클라우드에 저장하면 우리가 다 튜닝도 해주고 관리도 다 해줄게 이런 개념으로 접근을 하고 있어서 예전 같았으면 진짜 DBA가 많은 업무를 했었는데 그런 것들이 다 없어졌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 데이터를 저장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데이터 저장을 할 때는 이제 빅데이터 개념으로 접근을 하고 있고요. 빅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이제 우리가 또 머신러닝이나 이런 데 이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회사에서 많은 데이터들을 빅데이터, 빅쿼리를 이용해서 데이터 저장을 하고
그 내용을 다시 또 머신러닝으로 이용해서 학습하면은 회사의 프로세스 이런 것도 정립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머신러닝 도구에는 텐서플로우를 중심으로 해서 자체적인 모델을 만들 때는 이제 텐서플로우로 가지고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뭐 얼굴 인식을 한다거나 뭐 음성 인식을 한다 이럴 때는 사실은 API로만 이용해도 가능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일단은 뭐 그런 내용에 대해서 다 학습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학습되어 있는 내용들을 바탕으로 그냥 활용만 하면 되지 우리가 그 모델을 굳이 다시 또 가공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용할 수 있는 형태가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구글에서는 이렇게 API를 이용하는 제공해주는 방식, 또 중간 형태로 AutoML 데이터만 좀 특화해서 학습할 수 있는 형태, 그리고 이제 완전히 머신러닝 엔진을 제공해주는 형태로 제공을 해주고 있고요. 정리를 하면은 이렇게 텐서플로우처럼 자신의 모델 다시 학습시키고 할 수도 있지만은 API로 이용할 수 하는 방법도 제공을 하고 있고 AutoML 형식으로 제공해주는 방식도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이렇게 뭐 비싼 비용과 장비 이런 거 구입을 해서 구축을 해야겠죠, 내부에. 근데 이렇게 하시려면 또 뭐 텐서플로우 엔진도 설치하셔야 되고 또 여러 가지 많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사실 많이 어렵습니다. 이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오히려 그렇게 아까 적은 비용으로 학습하고 하는 텐서플로우 이런 거 이용하시는 게 더 오히려 초기에는 추천드리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AutoML API 보시면은 뭐 다양하게 모든 걸 다 이용을 할 수 있는 API들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텐서플로우를 이용하는 방식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음성이나 비전, 번역, 자연어, 텍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API를 이용을 할 수가 있다. 이제 그 얼굴 인식 같은 경우 요즘에는 그 인간보다 사실은 그 기계들이 더 인식을 잘하기 때문에 정말로 그 분석도 잘하고 얼굴 인식도 잘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뭐 이런 건 학습할 필요가 없죠. 그냥 있는 거 갖다가 쓰시기만 해도 잘 됩니다. 이 구글의 여기 클라우드 구글.com 비전이라는 곳에 가시면은 이렇게 데이터 샘플로 이제 연습해 볼 수 있는 샘플 페이지도 제공을 하고 있고요. 여기 가시면은 본인의 사진을 등록을 하면은 뭐 이게 화난 얼굴인지 뭐 슬픈 표정인지 이런 것도 알 수 있을 뿐더러 산물이식 이런 것도 다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연습 삼아서 해보시면 아주 재미있게 할 수가 있습니다. 텍스트 스피치 이런 것도 많이 사용을 하고 계시죠. 이런 것도 해보시면은 이렇게 문장을 입력을 하시면은 바로 이게 어떤 성우 목소리로 해서 아주 자연스럽게 음성으로 이제 연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하면은 뭐 콜센터나 아니면 어떤 그 응답 해주는 프로세스를 다 음성으로 만드실 수 있고요. 요거는 이제 2018년에 구글에서 이제 샘플로 보여줬던 얘기인데 지금 보시면 이제 헤어스샵에 그 구글 AI 엔진이 전화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전화를 하고 여기는 이제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실제로 전화를 한 사람이 사람인 줄 알고 이제 응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응대를 하고 거기에 맞춰서 예약을 하고 이제 이런 그런 데모이고요. 보시면 뭐 그 기기가 뭐 추임새도 넣고 이 사람은 전혀 이게 상대방이 기계라는 걸 인식을 못하고 있을 정도로 완벽하게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인공지능 가면은 또 중요한 게 우리가 이제 이런 그 논리, 이제 그 공리주의 건데요. 왠지 보시면은 지금 이제 자율주행차인데 그대로 오면은 요 두 사람, 애기하고 애기 둘이 죽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 자율주행차가 이렇게 오다가 옆으로 죽이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옆으로 꺾으면 어떻게 되죠? 여기 방호벽이 있어서 이 차에 타고 있는 사람 두 사람이 이제 죽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순간적으로
판단을 해야겠죠. 이 두 사람을 죽이느냐 아니면 차 안에 탄 두 사람이 죽냐. 거기에 따라서 이제 자율주행차도 자기 이제 알고리즘 이런 것을 개발을 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또 거기 그런 가치에 따라서 사람들이 이런 자율주행차를 구입을 하겠죠. 구입을 해서 아마 그런 것도 나중에 많은 이슈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GCP에서는 매니지먼트나 네트워킹 이런 것도 제공을 해주고 있고요. 요새는 이제 네트워크도 다 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유선으로 한다 이런 개념도 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CDN이나 DNS 이런 것도 다 서비스를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그 클라우드 파트너는 아주 유명한 회사들이 있죠. 메가존이라는 회사랑 베스핀 글로벌, 락스페이스 이렇게 세 군데 회사가 좀 유명하고요. 이런데 회사의 사이트에 한번 가보시면은 많은 정보 얻을 수 있습니다. 베스핀 글로벌 같은 데는 구글 코리아에서 하는 구글 행사 이런데 매년 나오고 있는데 정말 갈 때마다 인원이 정말 느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사업이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이제 메가존에서 제공해주는 클라우드 서비스이고요. 이제 주로 이제 기업을 상대로 하는 이전 서비스, 관리 서비스, 이런 데 많이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의 ERP 시스템을 클라우드로 옮긴다, 우리 회사에 있는 데이터를 클라우드로 옮길다, 이러려면 사실 이런 회사의 도움이 이제 있어야지 옮길 수 있죠. 그래서 좀 적절한 비용, 그런 거 관리도 해주고, 또 관리 서비스, 또 교육 이런 것도 다 전반적으로 해주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베스핀 글로벌이라는 회사인데 여기는 매니지드 서비스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도 복잡하다 보니 이제는 관리를 우리가 해줄게, 너희는 활용만 해,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매니지드 서비스의 하나의 카테고리가 된 것 같습니다. 정말 관심 있는 분들은 이렇게 이제 라이센스 서티를 한번 공부를 해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구글의 GCP도 스페셜라이즈, 아키텍처, 파운데이션 이렇게 세분화해서 많은 서티들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AWS에서도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고, 마이크로소프트에서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코세라에서 제공을 해주고 있는 교육 그런 과정이고요. 여기 보시면은 구글 클라우드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코스들이 많습니다. 여기는 또 최고 전문가들이 강의를 하기 때문에 들어보시면 아주 좋은 강의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도 GCP 취득을 하려고 코세라에서 아주 많이 수업을 들었습니다. 이건 이제 AWS를 가입을 하시면 이렇게 프리티어로 1년간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걸 혜택을 받으실 수 있고요. 이렇게 해서 한번 연습을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저한테 연락하시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궁금하신 내용이 있는 분들은 저한테 연락을 하시면 되겠고요. 요번에 또 재택근무 바이블이라는 책도 지금 출판을 앞두고 있어서 여러분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좀 짧게 설명을 드렸고요. 맨 처음에 제가 오늘 설명드린 게 이 말 그림을 보여드렸죠. 이 말 그림을 왜 드렸냐면은 우리가 이제 산업혁명 초기에도 우리가 기계랑 싸우는 인간의 모습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기계가 잘하면 얼마나 잘해라고 하면서 터널 공사에서 노동자와 기계랑 싸우다가 결국에는 기계가 아니죠. 노동자가 심장 부하로 죽었다 하는 그런 사례도 있는데요. 기계랑 경쟁을 한다. 지금에서는 사실 좀 웃긴 얘기이지만 그 당시에는 아주 심각한 얘기였습니다. 지금도 보시면은 이제 AI들이 막 나오고 있고 AI들하고 경쟁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마치 200년 전 그런 느낌인데요. 우리는 이 달리는 말하고 경쟁을 하면 안 되죠. 말은 우리보다 잘 달립니다. 근데 경쟁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오히려 이 달리는 말 위에 올라타서 좀 더 빠른 세상, 간편한 세상, 우리가 이제
클라우드의 장점들을 잘 이용을 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이제 설명드리는 내용들이 사실은 정말로 복잡한 내용들이고, 이것을 전체 자세하게 설명을 하려면은 몇 달이 걸릴 정도로 분량도 많습니다. 그리고 기술도 계속 개발이 되고 있기 때문에 뭐 업데이트가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을 다 이해를 하실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필요하실 때 개념을 잘 잡고 있다가 필요할 때 거기에 맞춰서 필요한 것을 이용을 하시면 되는 거지, 이것을 다 공부를 해야 된다 이럴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내가 클라우드 아키텍처가 좀 돼보고 싶다, 이런 데로 진출을 해보고 싶다, 이런 분들은 공부를 하셔야겠죠. 아까 말씀드린 코세라 같은 데에서 공부를 해보시고 거기에 맞춰서 준비를 하시는 거는 추천을 드리는데, 일반적으로 나는 프로그래머가 하고 싶다 이럴 때는 오히려 그냥 개념만 잘 이해를 하시는 것을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클라우드에 대해서 좀 전반적인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하면 이제 구글 AI 쪽을 AI를 잘 활용할 수 있는지 이런 분야들, 그리고 GPT-3 이런 것도 얘기를 좀 해보고 싶고, 그리고 간단한 프로젝트, 우리가 이제 앱 엔진 형태로 한번 개발을 하는 것을 한번 연습을 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구글 G 스윗에 대해서 좀 학습을 하고 오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설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